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그 휴대폰 사건 이후에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사선 중진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휴대폰 이건 바꾸셨습니까? 필름은? 그래서 그 휴대폰에 그 저희 비서진들이 그 전부터 네. 뒷자리거든 제 네, 자리가 네, 네. 사선이기 때문에 뒤에 앉는데 예. 그 카메라 계좌들한테 잡힐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휴대폰 예. 볼 때 예. 보안 필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갖고요. 좀 약간 흐릿하거든요. 예, 지금 보안 이렇게. 필름 붙이면? 예. 예, 그래서 예. 안 붙이고 있다가 예. 강제로 붙였습니다. 저 보좌진들이 사갖고 와갖고요. 네, 그냥 휴대폰 내놓으라 그래갖고 줘갖고 붙여서 지금 붙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갑자기 그 휴대폰이 막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건지. 그 사실은 그 정성호 의원이 그런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예라고 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거는 일부러 보여준 거다. 예.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의도를 갖고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예.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휴대폰을 기자들에게 노출시키고 하는 행위를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조차가 없었고요. 네. 당일날 그 현근택 변호사 관련한 기사가 나갔고 당의 당직자들에게 이런 문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그날 오전 중에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점심 시간 때쯤에 사무총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제가 예. 전화했는데 통화를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냈는데 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오후에 이제 본회의장에 가서 휴대폰을 보니까 1시 조금 넘어서 예. 당대표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나온 그대로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그래서 좀 이런 건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그냥 네. 문자를 줬고요. 네. 그걸 바로 다 주고받은 게 아니라 네. 대표가 문자 주고 문자 준 이후에 제가 거의 1시간 후에 그 문자를 봤어요. 2시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예. 그 제가 문자 답변을 보내니까 대표 한 30분 후에 또 문자 답변을 또 예. 좀 과한 게 아니냐 그래고 예. 저것도 한 30분 후에 답변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게 잡힌 건데 예. 저는 뭐 전때 그게 바로 그 시간대를 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는 제 그런 게 어떻게 노출돼 갖고 네. 개인적으로는 현근택 변호사를 제가 굉장히 아끼고 네. 좋아하는 그 후배 변호사인데 네.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다만 본인이 네. 당을 생각해 갖고 불출마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 네. 또 역시 훌륭한 변호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좀 여쭙고 멘토 무슨 멘토가 아니고 제가 자꾸 마치 무슨 뭐 숨어 있는 실세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이재명 대표와 87년부터 네. 거의 37년 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또 뭐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으셨잖아요. 네. 저는 뭐 국회의원 지금 4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끔 물으시고 저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도 현안에 대한 또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는 건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걸 갖고 뭐 이상하게 네. 뭐 왜곡해갖고 뭐 어떤 분은 제가 뭐 민주당에 최순실하고 다른 게 뭐 있냐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뭐 그야말로 비선 아닙니까? 네.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예. 사선 의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초선이라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대표는 또 여러 중진들에게 물어보는 게 또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네. 이원욱 의원이 왜 최순실이라고 그렇게 직직을 했을까요? 저는 이원욱 의원하고 정치 생활을 계속 같이 해왔는데 예. 제가 초선 때는 또 당직자이셨고 예. 저는 너무 서운해요 사실은요. 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네. 과거에 국회의원 같이 할 때는 소통도 잘 되는 편이었는데 네. 아무리 예. 정치적인 현재 입지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 과거에 동료 의원이었고 예. 또 제가 또 선배 의원인데 예. 그런 걸 그야말로 국정농단 예. 비선이었던 네. 최순실하고 저를 취하고 저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거는 뭐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적당한 비유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예. 당 대표하고 자연스럽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한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도 이렇게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물으시죠. 예, 가까운 의원들 예. 과거 그 대선 경선 때부터 또 네. 대선 과정에서 가까웠던 중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분들에게 의견 물으시고 하시죠. 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네네. 그게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어서 뭐다 전적 제 불찰입니다. 근데 예. 네네. 혹시 뭐 실세라고 생각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공천받으려면 정성호 의원에게 줄을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건 아닌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정치에 온 과정들을 동료 의원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당의 공식 라인에 있지 않으면은 제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렇죠. 뭐 정치권 안에 사실 소문난 분이 굉장히 강직하게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또 경선 룰이 다 있고 하니까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흉기 피습 이후에 첫 출근하셨어요. 짧게 30초 멘트 하시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지금 아마 최고위 회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 어려움, 이런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기억하는 어려움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국민께서 맡긴 책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된 거 감사드린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없이 소년공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시절은 거의 뭐 고시 반에 들어가고 암과 같은 생활을 했던 분이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 주변에 네.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자기가 현재 겪는 이 고통은 별게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여기에서도 어쨌든 저는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예. 본인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84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전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좀 힘을 내서 네. 달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주변에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제 어쨌든 이 충격적인 이 테러 사건을 당하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네. 본인이 더 굳센 의지를 갖고 변화를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의 최근에 뭐 일부 인사들의 탈당이라든가 또 제3지대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봤을 때 네. 보다 분명한 또 통합의 의지 네. 또 분명한 또 당의 변화 혁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 정치가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여러 합종 연행도 네네. 있고 당내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네네. 이런 주장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에 비해서는 뭐 상황이 좀 그렇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상황이 네. 좀 어려웠었죠, 사실. 네, 상황이. 상황이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뭐 본격적인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가니까 네. 공정하게 예. 또 엄정하게 공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공정하다고 하면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의원들이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의혹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 당의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른 그런 룰에 따라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 면에서 이번에 임명된 그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께서는 엄정하게 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부터 네. 대표가 공천 과정에 어떤 자의적인 네. 의지를 갖다 개입시키지 않고 예. 공관위원장이라든가 공관위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예. 공정하게 엄정하게 할 것을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룰이 세팅된다 하더라도 네네. 현역에게 불리한 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신인들은 좀 불리하고 네네. 그리고 또 현역에겐 좀 유리하고 이런 룰인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도전자들 가운데는 또 소위 이제 세칭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그래도 현역들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냐 뭐 경선 과정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일단
우리 현근택 변호사 사건에서 보여준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의 예. 어쨌든 의견 피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피력된 내용을 엄정하게 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거기에 맞춰갖고 현근택 변호사도 본인이 결단을 내리셨는데 네. 최근에 뭐 강의원 네. 뭐 민주개혁혁신위원회인가 네. 어쨌든 뭐 그 밖에 친명 모임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하는 네. 강의원 위원장도 출마를 이제 포기했고 네. 현근택 변호사도 출마를 포기했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일련의 기준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는 뭐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공관위에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위 10% 같은 경우는 네. 30% 예. 그 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0%에서 20% 사이 20% 감산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거 엄정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예. 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략공천지역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지역에 관련해서도 네. 정말 전략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예. 후보들 네. 또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좀 파생되는데 첫 번째 그 박용진 의원이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성비위 트로이카라고 지목한 분이 있으니 네네. 한 분은 현근택 변호사, 이제 강의원 위원장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이게 성비위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어쨌든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농담으로 네. 얘기했다고 하지만 예. 듣는 분이 희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거기에 책임을 졌던 거고 예. 또 강의원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네. 책임을 지면서 불점을 선했던 거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본인은 이게 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또 문제가 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관련해 갖고 뭐 공관위에서 엄정하게 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무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뭐 법률가적인 입장에 봤을 예. 때 뭐 정봉주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긴 뭐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네. 다만 뭐 박용진 의원의 그런 발언은 뭐 명예훼손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문제를 갖고 다시 또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죠. 부적절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본인의 그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거 하고 네. 했다고 해서 어떻든 그런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형사 문제하고는 네. 좀 차이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관위에서 어떤 심사 평가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가 윤영찬 의원 네네. 관련된 것입니다. 참 절묘합니다. 예, 제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일부러 네, 윤영찬 의원 탈당 막으려고 그런 거냐? 근데 정말 뭐 0.1%도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0.1%도 그런 의도는 네네. 없었다. 예. 이 상황,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네. 현근택 변호사 사건이 없었다면 네네. 윤영찬 의원 탈당 결행하지 않았겠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네. 청와대 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홍보수석을 지냈기 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 기념식장에서 축사하시면서 예. 우리 민주당의 단합, 그 통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여러 차례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다른 분들이 찾아갔을 때도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네. 단합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수석 참모를 했던 분으로서 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참모로 함께 일했던 네. 여러분들이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일하고 그분의 어떤 추천으로 당에 와서 네. 국회의원까지 지냈는데 어찌 그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윤영찬 의원이 고민해서 결단한 거지. 뭐 다른
현근택 변호사가 뭐 네.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예.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그분에 대한 폄하죠. 예. 네. 그럼 그럴 뿐도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윤영찬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뭐 또 어떤 분들은 네. 뭐 현근택 변호사보다 더 센 뭐 친명 후보가 오지 않겠냐. 가야 된다. 뭐 예. 그런 말씀도 하는데 예. 뭐 다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다만 뭐 당에 또 공천 과정이 있고 또 경선하던 경선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걸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15일이었나요? 네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네네.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김영주, 김태년, 윤호중, 한정혜 의원 등이 함께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논의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거의 끝날 때 같습니다. 아. 한정희 의원 이제 뵙질 못하고요. 예, 그날 예. 제가 요새 너무 그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이빨이 아파갖고요. 아이고, 예. 치과 치료를 받는 예, 그런 일정이 있어갖고 예. 늦게 도착하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아. 끝났는데 대충 어떤 논의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 뭐 이러저런 논의가 됐는데 예. 어쨌든 뭐 서로 의견 교환 정도의 네. 대화가 있었고 뭐가 뭐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이제 통합비대위를 네.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네, 네. 상식 등이 요구하면서 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네.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네, 네. 중진 모임에서는 통합 선대위를 좀 조기에 띄워서 네. 활동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를 네, 좀 네. 내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단 뭐 있다고. 통합비대위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었고요. 네. 왜냐하면 통합비대위는 현재 지도부의 사퇴를 예.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도 당 대표가 사퇴하고 최고위원들 사퇴해야 예.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이 시작된 상황에서 예. 비대위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분을 비대위로 하고 어떤 분들을 비대위원을 모실 건지 네. 거기서 이미 내분이 일어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만약 통합형으로 한다고 되면 국민들이나 네. 또 비판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공천 나눠 먹기 위해 저렇게 했다라는 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일단은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통합 선대위 문제는 예.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선대위가 통합 선대위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의 모든 선대위는 네. 늘 통합 선대위 통합선대위. 있습니다. 선대위는 통합적으로 해야겠죠. 예. 네. 다만 지금 문제는 그 시기를 언제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네.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예.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그래서 통합 선대위 역할은 선거에 관련된 선거 역할. 유세라든가 예.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선거 운동이 시작된 즈음에서 구성되는 건데 좀 땡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통합이냐 아니냐보다는 선대위를 조기 출범할 거냐 선거 앞두고 할 거냐 네, 그 이건데, 문제죠. 네. 예, 그게 핵심인 건데 네, 네, 그러면 조기 선대위는 아닌 것으로. 근데 저는 그래도 예. 그 어느 정도 공천이 좀 마무리될 즈음에는 과거보다는 좀 선대를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지도부하고 또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중진 차원에서 지도부의 건의가 지도부에 논의된 바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도 예. 3선 4선들이라고 하면 되게 정치 경험들이 많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 선거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예, 때문에 예. 이분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뭐 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한다고 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기자들 사이에 오늘 네네. 아침 혼란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개항을 보궐선거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개항 그 주민들과의 또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내가 조금 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개항을 출마가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니까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고 네. 유세 지원도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묶여 있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은 뭐 각 지역에서 각계 약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당 대표 지원 유세보다도 어쨌든 거기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지역에서 출마해 갖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를 이끄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당 대표가 직접 전국 유세를 다니는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개항을 출마해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뭐 불출마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비례대표 출마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선택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일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그냥 개항을 출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겁니까? 베스트라고 보긴 어떤 게 베스트라고 보긴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정치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뭐 대표가 뭐 다른 결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항의 국회의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출마가 자연스러운 거고요. 또 지역구의 당 대표의 역할은 지역구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통해서 나가는 당의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하면 그게 전국적인 분위기를 또 이끄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지역구에 묶여갖고 묶여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세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기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항을 해서 출마하더라도 전국 지원 유세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뭐 지역구에 발목 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해서 국민의힘 뭐 총출동 했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의 대결에서. 참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항 주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원희룡 장관의 행태는 그냥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과정에서 그 원희룡 장관이 보여준 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미 심판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뭐 과도하게 행태를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를 보여왔고 진실이 은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갖고 발언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그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 몸값 높이려고 그냥 야당 당 대표와 한번 이렇게 겨뤄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특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미 뭐 여당 내에서 한동훈 원희룡의 존재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 비해 갖고 원희룡 장관은 저희 존재감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근데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 예컨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원내에서는 원희룡, 원외에서는 한동훈 투톱 체제로 국민의힘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원희룡 장관이 인천에 가는 게 그 개항 주민들의 이익에 또 개항의 발전에 뭔 도움 되겠습니까? 단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항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뭐 반론이 이재명 대표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쭉 1년에 보여준 행태들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제주도에 가서 지사하다가 다시 와갖고 또 개항까지 나간다.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사실요. 뭐 고향 간다는 얘기도 있었죠. 사실. 뭐 오히려 고향으로 한다면 좀 잘 이해가 되겠죠.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뜬금없이 민주당의 당대표 대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가 지역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냥 존재감 몸값 높이기 위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면에서는 개항 주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항 주민의 어떤 선택이 기다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겐 좀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정치 생명도 좀 결정이 될까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말씀은 개항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개항에서 실패하면은 뭐 정치는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도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도 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서 실패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제로 그냥
가는 것인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뭐 당내 의원들의 의견은 좀뭐 팽팽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보고 아직도 입장이고요. 팽팽합니까? 예. 어쨌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네.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나 역시 비례성을 갖다 확보하고 또 어쨌든 다당제 기반들 만들기 위해서는 네. 뭐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분도 네. 계시는데 예. 좀 한번 뭐 당내 의견을 더 모아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뭐 현실적으로는 네. 병립형으로 가게 되려고 하면은 예. 국회 법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여당 법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또 내야겠죠. 근데 예.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좀 시간이. 걱정해요. 물리적으로 예. 이게 지금 설 전에는 예. 뭐 그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최소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공직선거법이 네. 되게 선거 한 40일에서 45일 전, 네. 한 달 반 전후에서 네. 이게 됐는데 예. 결국 뭐 2월 말까지 간다면 너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여당 입장에서는 예. 여당에서는 병립형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속내는 예. 꽃놀이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병립형으로 가면은 병립형 민주당이 약속 어겼다고 뭐 비판하고. 밖에서 다 비판해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예. 연동형으로 가면 본인들은 우리가 병립형 만든 게 아니고 야당에서 병립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한 뭐 친여 위성정당 만들 거고 네. 꽃놀이 팬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병립형으로 만약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당이 받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서 민주당이 만약 네. 예, 가정이지만 권역별 병립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 권역 문제를 갖고서 네. 또 안 할 어떻게- 겁니다. 어떻게 또 어디로 나눌 거냐? 예, 예. 여당이 거기 응하지 않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제 지금 여당 형태를 볼 때는 네.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예, 네.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네. 이대로면 그냥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네네. 없는 네. 현실적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쨌든 그 국회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네. 다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어쨌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밖에 여러 가지 군소정당들이 네. 이제 난립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검증이라든가 네. 또는 각 그 직능이라든가 직역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나오는지 여러 걱정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례연합정당 네. 얘기도 나오는데 네. 뭐 비례연합정당 한다 하면 그것도 위성정당이다라고 네. 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용해인 대표 그리고 또 뭐 3인당 열린민주당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근데 그건 그 성향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마지막에 네. 뭐 최후의 수단으로 논의돼야 될 문제지. 네. 현재까지는 예. 좀 더 당의 어떤 총의를 예. 모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결정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하고요. 예. 그 어떻든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1월 안에는 좀 마무리가 돼야 저는 뭐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월 안에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 왜냐하면은 이게 논의되려고 하면은 네. 국회 일단 뭐 현행으로 가려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네.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면은 네.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 1월 중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플랜 B로 대응하겠다. 이건 플랜 B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비례연합정당, 예. 그 비례를 위한 플랫폼 정당들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그게 논의되고는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금 뭐 4선 국회의원 하시고 이제 5선 도전하시는데 이번 총선은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도 더 절체절명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다 이렇게 네네네. 규정을 했는데요. 네네. 민주당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이번 선거를 네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제3지대가 태풍이 될까요? 제3지대가 지금 점점 커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지역에 내려가서 예. 지역 주민들을
또는 유권자들 만나면 뭐 별로 그런 거 별로 관심들이 없어 보여요. 아, 그죠? 제3지대 별로 관심 없어요. 네네. 예. 어쨌든 뭐 물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가 나오는데 예. 그 나오는 건 결국 여야 기성 정당들에 대한 어떤 실망들, 네.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는 거지. 네. 과연 그게 실제로 투표 현장에서 그 표로 나타나는지는 저는 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네. 3지대가 뭐 이낙연 신당부터 해서 이준석 신당까지 전부 모인다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뭐 기호 1번, 2번 양당 그리고 전부 모일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전부 과연 뭐 이낙연, 이준석 두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같이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정당을 우리가 만들 때 정당이 정치적 목표,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살아온 그 과정, 정치 행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 건지. 지금 민주당에 탈당한 분들도 과연 뭐 이재명 그분들 1년 내내 얘기했던 얘기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비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지만 원칙과 상식의 핵심은 그냥 1년 내내 이재명 안 된다, 물러나라. 이재명 사당화됐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나머지 모든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쫓아가는 그런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게 과연 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탈당의 목표는 그냥 이재명 싫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전 대의 명분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파괴까지 이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게 가장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야당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다른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건 그야말로 추상적인 공허한 그냥 뭐 언어의 유의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원칙과 상식은 정말 뭐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싫어요 이런 선택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스토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합친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합친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국회의원 당선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가 목적이다.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뭉치는 거지. 무슨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다고 그 뭐 소위 말하는 빅텐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빅텐트 제3지대 효과는 뭐 여론조사로 좀 잡히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태풍이 되거나 뭐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야 지금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느 정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정치 개혁 안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또 확실한 또 정치 개혁 또는 사회 개혁 또는 경제 정책들을 좀 제시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결국 그걸 집행해낼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 참신한 인재들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선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정치 개혁 안들을 내고 또 좋은 인물들을 낸다고 하면 거기서 경쟁한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저희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영입하는 인재들은 사실상 망언에 가까운 역사 인식,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혐오 비하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제 성인지적 감수성이 없는 발언. 한편으로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래도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개입하거나 간섭했던 분들, 아니면 뭐 법조인들, 뭐 이런 분들이어서 딱히 양당 공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건 좀 약간 억울합니다. 억울하십니까? 그 여당 지금 뭐 여당의 뭡니까? 그 뭐 비대위원들, 뭐 공관위원들 보면 정말 이렇다 할 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선발해 갖고 그 낙하산으로 투입한 분들이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이 들고요. 기존의 여당에서 벗어나는 바가 전혀 없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대통령실과 그
국회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이게 네.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가장 그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강서구청장 공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 갖고 비대위가 들어왔는데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여당에는 사실 기대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정치개혁에 관련된 네.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여러 가지 그 말의 네. 성찬 예. 이것 변은 없는 거고 예. 야당은 저희는 좀 다르죠. 저는 뭐 이명박 비대위원장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고 네. 또 비대위원들도 엄정하게 공관이죠. 예, 공관위원들도 엄정하게 공천할 분들이고 영입 인사들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뭐 기후환경 전문가의 뭐 박지혜 네. 변호사라든가 네. 또 기업인이 이재성 씨라든가 네. 또는 뭐 경찰의 네. 어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주장했던 유삼룡 총경이라든가 네. 뭐 그 다음에 또 의료인이 있던 우리 강청희 의사라든가 이런 건 다르죠 사실은.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억울하시다라고 하니 제가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네. 최근에 어제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얘기했어요. 300명에서 250명으로 네네네. 줄여야 된다. 네네. 이게 예전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안철수의 새정치. 네네. 이때는 이제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 네. 사선 국회의원을 해보시니까 줄이는 게 맞습니까? 늘리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1인당 그러니까 국민의 그쪽 네. 국민 수 네. 국회의원 1인이 감당해야 될 국민 수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국회의 역할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행정부 견제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견제하고 예산이라든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독주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데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상대 한계가 있는 네.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부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한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입법권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허락받고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건 상권 분립에 대한 부인이거든 사실은요. 예, 예. 더군다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예. 그 특검법을 지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예. 문제는 국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한 4, 5년 전에 국회가 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은 네. 현재 법안 처리 안 되고 있는데 250명 정도면 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예. 일을 안 해요. 네. 여야 협의가 안 돼갖고 조금만 문제되면 그 간사들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해갖고 상임위원회 소위 자체를 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참 이게 문제거든 예. 사실요. 그렇지 않고 예. 1년 12달 국회 열어놓고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원회 열고 예. 2주일에 한 번씩 전체 열고 예.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본회의 열면 예. 법안 처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국회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회의를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회의를 안 연다고 하면 사실 국회의원 몇 명 없어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예. 일하는 국회를 예.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려면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네. 250명은 족하다라는 네. 주장을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 권력이 예. 삼권 분립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입법부가 축소되는 것은 행정부의 독주, 네. 행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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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면에서 예. 저는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이 지금 최근에 네. 250 줄이는 거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포퓰리즘적인 예. 선거용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강하고 네.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많으니까 네. 그 여론에 편승해서 네. 별다른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주장한 것이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국회로 들어오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만약 뭐 한동훈 장관대로 말대로 한다면은 네. 뭐 비례대표를 다 없애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뭐 한 50개 줄여야 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역구 하나에 경기에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비례대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약간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되는 각 지역 직능 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회에 대한 불신 또 정치에 대한 혐오감에 편승한 네. 그야말로 그냥 정치 선동성 그런 발언이죠 사실은요. 본인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뭐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줄일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거는 이런 발언은 많이 하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국회에서 실제로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예컨대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네.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슈에 대해서 전혀 여야 간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언론을 향해서 메시지는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안에서 그런 조치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 저는 뭐 제2부속 그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본인은 그냥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지 네. 공적 활동하지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배우자의 활동을 보면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함정이든 음모든 네. 어떤 분이 가갖고 네. 크리스찬 디올 그 백 주니까 네.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과연 한동훈 법무 지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제2부속소 설치라든가 예.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예. 하겠다? 예. 명확한 얘기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중에 제가 여쭤 그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지원받는 조직인데 네네. 더 대놓고 더 할 거 아니냐. 공적 네네. 통제라기보다 네네. 여사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뭐, 이게 네. 더 큰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뭐 제대로만 한다면야 뭐 네. 과거에도 제2부속실이 있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네. 일단 그 배우자에 관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차고 넘친 증거들이 있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그 장모의 그 계좌가 사용됐고 예, 예. 또 상당한 이득을 남겼다고 하는 최근에 새로운 파일도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네. 대통령의 배우자 앞에서만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가 얘기한 어떠한 개혁 주장도 네. 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거짓말이다. 보여주기에 불과한 거다. 보여주기에 예, 불과하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나온 결론들을 보면 사실 이걸로 그냥 또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하려고 사전에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예, 그런 의도가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넘도록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수십 명의 경찰이 그냥 검찰이 달려들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백 번 압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검찰이 예. 지금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사건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사법 처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거기 구속됐다 나온 분은 구청장은 했지만은 결정적인 책임자들 예. 서울경찰청장들 예. 이제 와서 기소 심의위원회에서 예. 기소 심의위원회에서 뭐 기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예. 그 사람 지금까지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에 진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 져야 될 그 행안부 장관 지금까지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끔찍한.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 갖고 네. 단 한 번이라도 여당에서 예. 그분들 유족들을 만났습니까?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을 하는지 참 참담합니다. 예. 예컨대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네. 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뭐 사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 행사하게 되면 일단 그 특검법 아직 국회에서 네.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야. 재의결 네. 절차가 밟질 않았는데 예.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직 총선이 나와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네. 현 정권이 얼마나 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한 정권인지 무능한 정권인지를 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네. 간곡하게 호소를 해야겠죠. 네. 네. 재의결은 이건 언제 합니까? 어쨌든 지금 일정상 네. 설 전에는 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 전에 쉽지 않아 보이고 설 이후에 예. 여야가 협의해 갖고 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표결을 했을 때, 네. 뭐 한 15에서 20표, 15에서 20석만 넘어온다면, 네. 실제로 특검법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아, 저는 여당에서도 네. 여당에 적지 않은 의원들도 네. 아, 이런 건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든 저거든 털고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예.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분들이 예. 어떻든 그런 걸 공개적으로 의사표시했다는 것은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정치 생명 유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뭐 평상시 같다면은 여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예. 그러나 총선 앞두고 있는데 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대윤석열 정권 대리인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불공정한 공천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또 일부 이탈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왔을 때도 오찬은 함께했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네네. 없습니다. 철저하게 선거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감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심성 공약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뛰어다니고 네네. 이런 전략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뭐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네. 바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외 순방하면서 네. 본인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지금 잠시 잠적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 총선에서 네. 여당이 진짜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네. 현명한 국민들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전면에 나서 갖고 네. 국정을 주도하는 상황 오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국정을 주도하는 상황. 아니 저는 총선에 이긴다면 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팬클럽도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팬클럽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팬클럽이 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좀 기이한 상황입니다. 뭐 해외 순방했을 때도 예, 예. 주요 뭐 활동에 관련된 사진에도 네. 김건희 여사 사진이 훨씬 더 많이 저늘 중심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선택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네. 경찰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네네. 특검과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했지만 뭐 20분 만에 끝나버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그런데 사실 야당 대표가 피습됐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그 커터칼 테러하고 비교하면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대응이 오히려 뭐 헬기 무슨 특혜 논란 이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대응이 올바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조금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어쨌든 그 테러 피습을 당한 이후에 네. 서울대병원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좀 저도 조금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어떤 면이 아쉽습니까? 어쨌든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예. 뭐 부산에서 예. 부산대 응급센터에서 치료했어도 예. 무리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서울대로 이렇게 전원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는 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도 들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예. 그 과정 자체를 갖고서 좀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홍준표 대구 시장이 말씀한 것처럼 예.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필수돼 갖고 가는데 그 핵기를 썼니 안 썼니 뭐 특혜가 있니 없니 이거 자체가 예. 너무나 사실은 조롱거리로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거죠 예.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걸 갖고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한다는 거 보면 전 대한민국의 그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과연 이게 뭐 국무총리나 사실 국무총리 못지않게 의전설이 높은 제1야당의 다수 예. 제1야당의 당수한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국무총리나 또는 뭐 장관들 예.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피습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거 갖고 이렇게 이송 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습됐으면 이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뭐 어쨌든 그런 논란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짜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 좀 드리고 싶고 네. 이 수사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네. 누가 봐도 약간 이게 축소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보여지고 예. 있죠. 예. 사실은 바로 현장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바로 치워져 버렸고요. 예. 뭐 증거물 같은 경우도 피 묻은 셔츠라든가 예. 수습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더군다나 예. 이 가해자가 이동할 때 한 두 번 정도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의 예. 차에 호의 동승해 갖고 네. 그냥 그분들 태우자가 이동했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가해자가 아니죠. 어쨌든 그 테러범이 범이죠. 이 테러범이 뭐 그 월세도 못 내는 정도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거 다 직업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전부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사실요. 다른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동선은 한 두세 달의 동선이 다 파악됐을 겁니다. 파악됐습니까, 사실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공범이인지, 누가 또 자금을 지원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무런 수사 결과가 발표하지 않고 있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그 이유조차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테러범의 신원에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테러범이 내가 이 테러를 했다고 하는 그 변명문 있지 않습니까? 공개해야 되죠, 사실은요. 왜 내가 테러에 이르게 됐는지 거기에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사실요. 그게. 지금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에 이 테러범과 관련돼 갖고 축소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적 조사했으면 당적 발표해야 되죠. 어느 당에서 몇 년 동안 당 활동을 했었다. 어떤 단체 활동했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에 따르면 2015년 새누리당 입당해서 작년에 위장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동선 확인을 했고 마침내 이제 가덕도에서 그런 사건을 결행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공식 발표를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분이 태극기 집회. 이 테러범이 사실은 계속 그 태극기 집회도 가고 뭐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당하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선 파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극히 일부만 동선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누구 돈으로 살았는지, 과연 그 사람이 연락했던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냥 몇 달 동안 포렌식 다 해갖고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과 관련된 사건 비밀번호 밝히지 않아 갖고 여전히 그냥 그냥 암흑 속에 잠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딸 사건도 그렇죠.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의, 공정, 법치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범에 관련해서도 테러범에 몇 달 동안에 행적에 관련해서 휴대폰 철저하게 포렌식 하게 되면 누가 연락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선 파악도 다 돼요. 왜 안 합니까, 사실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총리실이라든가 발표 문안 보면은 이게 누가 봐도 칼로 찔렸으면은 소방관이나 의사든 다 하면 자상입니다. 이걸 열상으로 해갖고 뭐 1.5cm냐 1cm냐 해서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런 문자 바로 보내버리고 모든 과정이 의문스럽죠, 사실요 이게. 이게 지금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의 대목이 너무 많고 이 부분들은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사실은 여야가 또 합의해야 되는 합의해야 되고요. 지금 또 와서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민 또 너무 피로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거 뭐 일시적으로 한순간 그 진실을 은폐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을 영원히 은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공개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다라는 말씀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뜨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모습, 통합과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